반갑습니다. 로얄 변호사 이성우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이미경 사장님이 하이리빙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할 얘기는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날을 새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제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98년도 1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세기를 넘겨가면서 아니, 요걸 좀 올릴게요. 그렇죠. 올려야죠. 이걸 자체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뭐 오두건 교육위원장님이 하시고 어디 갔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까먹거든요. 제 소개 좀 드리면요.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98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일은 풍산금속이라는 회사 있어요. 돈파이프도 만들고 방위산업도 하는 회사예요. 요즘 이제 저쪽에서 전쟁하고 있느라고 풍산이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원가과장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리빙을 만났고요. 부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 시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하이리빙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부업으로 진행하고 나서 보니까 하이리빙에서 나오는 수입이 제가 이 풍산의 과장으로서 받는 월급보다 많아지더라고요. 뭐 마스터가 되어서 나오는 수입이 한 300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하이리빙 사업을 전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당장 현실의 먹거리를 위해서 다니고 있는 건데 하이리빙을 통해서 미래도 밝은 건 당연하지만 이제 현실의 먹거리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이리빙 사업을 전업으로 들어왔죠. 전업 들어와서 7년 7개월 정도 하이리빙 시작한 지 7년 7개월 만에 조금 아까 설명했던 하이리빙의 오너라는 직급을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또 로얄 오너도 달성하고 뭐 현재는 하여튼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한 20 몇 년간 하이리빙 사업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하이리빙 사업자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공할 거야, 못할 거야, 이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공하고 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제가 봐왔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오두건 사장님 초창기도 제가 기억나고, 뭐 다른 분들 초창기도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가를 쭉 생각해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큰 흐름에서 약간씩 벗어났는데도 다시 흐름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자, 어쨌건 성공한 리더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어릴 때 모습은 어떨까? 그죠? 누구나 어릴 때는 삐약삐약대고 사는 거죠. 그죠? 도대체 지금 성공한 리더들 있죠. 지금 성공한 리더들은 초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초기 3개월, 초기 1년 안에 내 성장의 기초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상누각이라는 말도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사실은 3개월 내지 1년 안에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지식 습득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뭔가 하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식 습득을, 여러 가지 지식 습득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하이리빙 보상 플랜. 다시 말해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 하는 거죠. 회사는 나한테 돈을 어떻게 해야 줄 것이냐. 우리가 직급을 얘기하는 것도 그 직급이 되면 도대체 얼마나 줄 것이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 플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내가 하이리빙의 보상 플랜을 무언가를 참고하지 않고도 1차부터 3차까지 남에게 다 설명할 수 있다. 몇몇 번 이렇게 손을 들죠. 아직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3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내가 대충 이해하고 있고 이 직급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정도면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지식, 뭐 당연하죠. 우리가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이고 또 내가 제품을 알아야 쓸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니까 제품에 대한 지식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우리 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우리 그룹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물론 이 사업을 또는 이 제품을 어떻게 전달하면 효과 있게 전달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는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또 이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리더십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차곡차곡 자연스럽게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내 성장의 기초가 되는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초기 내가 이게 나오나? 네. 내 성장의 속도. 내가 초기 3개월, 초기 1년의 내 성장의 속도가 내 비즈니스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만에 하이패밀리가 되고 1년 만에 마스터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한 1년 만에 하이패밀리를 했어. 그럼 내 파트너들은요, 그래? 그럼 나 한 2년 만에 한번 하이패밀리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해서 첫 달에 하이패밀리 가고 3개월 만에 마스터 가고 1년 만에 하이마스터 가고 그러면 그 파트너들은 그게 기준인 줄 알아. 그래서 내 성장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아직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 그룹이 자랑하고 있는 5325 시스템이죠. 아직 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폰서나 시스템이 도와주는 시스템이 바로 5325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초기 모습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배우가 되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자, 배우는 어쩌면 이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전날 내가 아버지 상을 당했어. 되게 슬프잖아요. 하지만 오늘 공연된 그 연극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되게 밝은 역할이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하면서 나오면 그 연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배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이리빙 사업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어른들처럼 뭐 잘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이리빙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잘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지만 굳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잘 못해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처럼 되고 싶어 해야 돼요. 야, 너처럼 인생에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참 보기 좋다.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너처럼 미래에 대해서 밝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니 참 부럽다. 너처럼 활기차게 사는 게 부럽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야, 너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고 동참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되긴 되나 보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겨우 하이패밀인데 누구한테 가서 나 이달에 500만 원 벌었어. 500만 점을 했지 무슨 500만 원을 벌어. 그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목표가 마스터예요. 그럼 내가 올해 안에 월 300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비즈니스를 좀 자신감 있게 진행하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피치를 기회가 있으면 손들고 하시라는 거죠. 자, 스피치 한번 해보실 분. 이제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 2번 들었어요. 참. 나머지 분들은 스피치 하기 싫죠. 그렇죠. 예, 솔직한 거예요. 근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벗어나면 안 되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스피치를 굳이 시스템에서 계속 강요하는 걸까? 그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 저는 스피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리빙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당신이 이 제품을 써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조곤조곤 또는 강력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닥 많지 않아요.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냥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생각 잘 안 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누군가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만 성공하나? 사실 말 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사람을 말 잘한다고 하지 않고요. 하여튼 말이 많은 사람들을 말 잘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적절한 순간에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바로 1분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 할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스피치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올라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봤죠? 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는 준비했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내가 남들한테 가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스피치를 하세요. 왜? 하이드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초기 모습이 그랬다? 오두건 사람한테 이따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스피치 하셨어요? 손 들고 스피치했죠. 손 들고 스피치할 용기가 없으면 이 사업 성공하기 힘들어요. 자, 한번 스피치 해보실 분. 의외로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그럼에도 아직 손을 못 드신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 손을 들면 돼요. 자, 스피치 한번 해보실 분. 좋아요. 아직도 못 든 분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번에 제가 또 물어봐요. 그때 스피치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제가 이 시간에 사람들 스피치 시킬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노력하세요. 공연장을 가시면 이 객석의 값이 다 틀려요. 뭐 S석 있고 VIP석 있고 A석, B석 뭐 이런 거 있죠. 그 좌석이 왜 가격이 틀릴까요? 감동이 틀려요. 자, 어떤 가수 그냥 요즘에 그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 공연한다고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나훈아 씨가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한다고 할까? 종합운동장에서 한다. 그럼 종합운동장 한가운데서 하면 그 주변, 참, 그 얘기만 엊그제 제가 축구 경기를 봤어요. 그 손흥민 와서 하는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를 제 지인이 티켓을 구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손흥민을 대면하고 왔는데 뭐 손을 잡아본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축구 경기는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는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축구장을 이제 상암 축구장을 갔는데요. 제 좌석이 어디냐면은 처음에 위에서 들어가잖아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를 데리고 안내해 주셨는데 중간에 쑥 들어갔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갈수록 좋은 자리잖아요. 자리 좋다. 계속 내려가, 계속. 맨 앞에서 두 번째 줄. 맨 앞 줄은 거기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고 그 두 번째 줄에 내가 거의 VIP급의 이 좌석에 앉은 거예요. 맨 앞에 앉으니까요. 딴데 이렇게 돌아볼 데가 없어. 오직 선수들에게만. 왜? 선수들이 눈앞에 바로 뛰고 있거든. 어디나 마찬가지. 자, 여기 와서도요. 사람들이 한 칸 앞으로 와봐요. 제가 더 잘 보여요. 더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내가 잘 보이는 것만큼 저도 사람들이 잘 보여요. 저 뒤에 누가 앉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심어주기도 바쁜데 뒤에 계신 분들까지 가끔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 있어요.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서 제가 앞자리를 양보했어요. 미친 짓이에요. 파트너들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오셔야 돼요. 왜? 내가 성공할 마음이 있고 내가 성공의 길을 가야 내 파트너들이 성공하는 거지. 파트너들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성공할 수 없어.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내 파트너들이 성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앞자리에서 맨날 있었어. 오도원 사람 내가 가게 할 때 맨날 앞자리에 있었어. 그 다음에 미팅에 충실하고 미팅에 목숨 바쳐야 돼요.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사실
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나가서 누군가한테 막 이야기하면 그거 피라미드잖아, 뭐잖아, 뭐 사람 꼬드기는 거잖아, 돈 투자해야 되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기운이 떨어져요. 그럴 때 미팅에 오셔서 동기부여 받고 다른 사람들 스피치 들으면서 나도 한번 힘내고 강의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한 게 맞아. 이렇게 동기부여 받고 돌아가야 또 다음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에 자꾸 오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를 한번 되돌아본 거야. 아, 나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 모습대로 해왔나? 안 그러면 나 성공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이드빙 사업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때가 시작이에요. 내가 하이리빙 회원이 된 지 얼마 되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시스템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방법대로 해봐야지 라고 결단하는 때가 지금이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모습이에요. 뭐 중간 모습이라면 마스터, 하이마스터, 뭐 자이언트 요 정도 모습이겠죠.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생각도 긍정적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긍정적인 리더가 항상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줍니다. 또 하나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편법을 써서 어떻게 안 될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사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그럼에도 원칙을 지키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에 내가 오너가 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너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세미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제가 자주 봤는데 제가 오너에 될 때까지 딱 3번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뭔가 편법을 한다는 건 감추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감출 게 많아져. 그렇게 성공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랑할 게 많아져. 어떤 성공자가 되고 싶어요? 자랑할 게 많아. 결국 자랑할 게 많지 않으면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마스터인데, 내가 하이마스터인데, 난 왜 이렇게 편성장이 안 되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자기 자신에게 박수 쳐주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아요, 하이드빙 사업. 그냥 뭐 미팅이라니까 가지 뭐 하고 미팅 돌려돌려 왔다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지 뭐 집에 덜렁덜렁 가고 그것만 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심심풀이로 이렇게 하면요 하이드빙 사업 하나도 안 어려워. 거절 한 번도 안 당해. 누구한테 많은 거에 거절을 당하지? 근데 내가 자꾸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곧 성공할 거니까 지금 나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꿈꾸는 습관. 이 습관은 하이리빙을 만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습관이에요. 꿈을 꾼다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꿈에 뭐, 3년 전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미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미래야. 그 미래를 생각하는 걸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꿈을 꾸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어요. 내 얼굴이 비록 주름이 지고 팽팽함이 없어지지만 꿈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어요. 얼굴이 아무리 팽팽하고 체력이 좋아도 꿈이 없다면 그는 이미 늙은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면 계속해서 꿈꾸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3년 후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5년 후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자,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5년 후에 나를 만났어요. 2029년에 29년에 나를 만났을 때 그 나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아직도 마스터를 못해가지고 이런 모습이면 좋을까? 아니면 이미 오너가 되어서 멋진 차를 타고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시키는 이런 모습이면 좋을까? 꿈꾸는 습관 꼭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하이리빙 사업을 선택했잖아. 만일 하이리빙 사업을 아직 선택하기 전이라면 괜찮아. 뭐 기웃거리든 뭐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미래를 책임질 비즈니스로 하이리빙을 선택하셨다면, 그죠? 중간 모습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 얘기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쉬운 거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지 말라. 쉽게 부자 되고 쉽게 돈 버는 거 없어요. 하이리빙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사업을 하세요. 이제 마스터, 하이마스터쯤 되면 사업이 무지무지 바빠요. 파트너들도 막 나와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꼬물꼬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내가 저분 일 다 해주는데 아이씨 내 사업이야? 제 사업이야?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야? 제 사업이야? 하는 순간 내가 파트너를 의지해서 사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드는 파트너가 될 때까지는 내 사업이야. 그래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뎁스를 내려가는 거예요. 5323으로 5단계까지 내려가면서 그 중에서 스스로 사업할 사람들을 정말 나보다 훨씬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고 훨씬 행동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면 그 사람 스스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레그를 내 한 레그라고 믿지 마세요. 그냥 한 레그를 찾아내기 위한 레그다 생각하고 꾸준히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나 중심의 비즈니스를 했을 때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파트너를 보고 사업을 해요. 아,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뭐 마스터 돼야지 내가 자이언트까지. 그런 생각은 나를 자꾸 의존적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먼저 자이언트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할 때 파트너들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성공한 후에는 스폰서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스폰서십이에요. 스폰서십이라는 것은요, 스폰서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와 이 능력이에요. 스폰서십은 절대로 어떤 뭐 내가 스폰서인데 뭐 이게 아니에요.
스폰서로서 파트너에 대한 정말 대단한 예우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게 없다면 스폰서인 척 하지 마세요. 뭐 내가 너한테 사업 전달해줬잖아. 그거 스폰서 아니야. 그냥 사업 전달해준 사람이지. 스폰서라면 그 사람의 성공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후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 성공에 사실은 조금 취해요. 그래서 좀 게을러져요. 근데 사실 그러자고 하는 사업이에요. 성공하고 나서도 맨날 바쁘고 막 죽을 때까지 바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언제부터 한가해지면 될까? 내가 오너라면 7레그를 오너 만들면 그 다음부터 무지무지 한가해져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그리고 성공하면요. 내가 도와줘야 될 숫자가 작아져요. 그렇죠? 이미 파트너들이 다 성장해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셀프리더인데 뭐. 근데 몇 안 남은 파트너들을 후원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을 적극 후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7번째 매출액으로 뭐 7번째 레그가 매출액 1번째 레그를 후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10배 이상 차이 나요. 하지만 내가 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여기가 저기를 추원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파트너들의 꿈에 저 사람은 왜 사업하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움이 돼야지. 이런 파트너나 이번에 이제 김희연 사장님이 프론티어 자이언트 입성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고마워 죽겠어요. 성장하는 파트너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눈물 나게 고마워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스폰서인 양희진 사장님도 고맙고, 그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도 고맙고, 또 그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스폰서도 파트너도 아닌데 형제 라인이 미팅에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나도 처음엔 저랬어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쫓아오는 사람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믿어주고, 스폰서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믿음인 것 같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야.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하다 보면 결국 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빠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스폰서가 해야 될 건 결국 칭찬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스폰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특히나 성공한 리더가 해야 될 것, 같이 성공한 리더든 저 밑에 이제 시작한 사람이거든 계속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그래서 사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건 별로 없어요. 지적은요,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씨 하고 회초리를 치면 아이들은 금방 말을 듣지만 선생님이 나가면 바로 원위치가 돼요. 하지만 야, 너 잘한다. 우리 엄마가요, 저 어릴 때 저를 데리고 다니다가 동네 아줌마들 보면 성구야 인사해. 그래서 저를 안녕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꼭 한마디 해요. 우리 성구 인사 참 잘하죠?
나 시켜서 해놓고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아줌마들을 만나면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칭찬받으니까. 그러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고래도 춤을 추는데 설마 파트너가 춤을 안 추겠어요? 자, 지금까지 성공한 리더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모든 성공은 제가 강의 중에 누군가의 꿈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꿈이 결단되지 않은 꿈은 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기초만 있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기필코 하늘을 날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얼마나 날다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비행기를 몸소 타는 거예요. 타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도 또 타고 또 타고 결국 하늘을 날고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인도를 완전한 독립국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온 인생을 그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갔고 결국은 이뤄낸 거야.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기가 온 거예요. 내가 하이리빙 사업을 선택했다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기필코 성공하고 말겠다. 내 나머지 인생은 정말 하이리빙을 통해서 멋들어진 인생을 살고 말 거야 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간다면 결단하기 이전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